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한국이 정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건 다들 아시죠? 그런데 이상하게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문제의 핵심을 한번 파고 들어볼 건데요. 시민이 직접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좀 급진적이지만 아주 흥미로운 비전을 담은 강연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이 강연 시작부터가 아주 충격적입니다.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잘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. 아니,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대국인데 잘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요? 이게 무슨 말일까요? 이 주장은 우리에게 성공이란 대체 무엇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? 강연자는요, 이 위기감이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. 우리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아주 보편적인 어려움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기업을 이끄는 대표부터 평범한 우리 부모님들, 심지어 종교 지도자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? 하고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. 강연자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지적합니다. 사회 속에서 각자 자신이 해야 할 진정한 일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. 이렇게 모두가 목적을 잃어버린 원인, 이게 좀 의외의 곳에 있다고 하는데요. 바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결정적인 실수, 딱 하나 때문이라는 겁니다. 우리나라 전쟁 끝나고 정말 열심히 학교를 지었잖아요.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성공적으로 많은 학교를 세웠고 국민들에게 지식을 갖추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. 그런데 강연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묻는 겁니다. 지식을 쌓는 게 과연 최종 목표였을까요? 아니라는 거죠. 그건 그냥 첫 단계였을 뿐인데 우리는 가장 중요했던 바로 그 다음 단계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강연의 핵심 진단이 나옵니다. 한번 보세요.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머릿속에 거대한 도서관을 짓는 데는 성공했어요. 그런데 문제는 그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꺼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, 즉 연구사회로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. 그냥 지식만 잔뜩 쌓아두고 거기서 멈춰버린 거죠. 자,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? 이 강연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사례로 광주라는 도시를 이야기합니다. 강연자는 말합니다. 광주가 단순히 민주화의 아픔을 간직한 도시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고요.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? 이걸 연구하고 그 해답을 전 세계에 가르치는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새로운 사명을 제시하는 거죠. 그 계획도 아주 구체적이에요. 총 4단계인데요. 먼저 1단계로 민주화 성지를 공식적으로 딱 설립하고요. 2단계, 전 세계 석학들을 다 모아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뭔지 제대로 연구하는 겁니다. 그리고 3단계에서 그 연구 결과를 담은 백서를 만들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이걸 바탕으로 세계적인 교육 허브를 만드는 거죠. 지식 그 자체를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 만들자는 아이디어입니다.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. 그냥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자는 게 아니에요. 민주주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연구하고 이걸 하나의 상품처럼 만들어서 파는 지적인 노동을 하자는 겁니다. 이걸로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야, 이게 바로 광주가 찾아야 할 새로운 일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광주 이야기는요, 그냥 한 도시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. 이게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와 국가의 목적을 다시 설계하는 훨씬 더 큰 비전으로 확장되거든요.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한국의 성공은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하드웨어 생산 덕분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건을 만드는 데는 우리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죠. 하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생산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. 여기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건지, 우리가 만든 이 대단한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철학, 시스템, 아이디어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게 바로 기계는 절대 할 수 없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진짜 일이라는 거죠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인간은 연구하고 기계는 일한다. 이 한 문장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. 단순 반복 노동은 이제 기계한테 맡기고요. 우리 인간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방향을 정하는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
이 새로운 소프트웨어 생산의 시대, 과연 누가 이끌어야 할까요? 정부일까요? 아니면 기업? 강연자는 둘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.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 시민들이라는 겁니다. 강연자는 시민들이 사회의 부모가 되어서 국가의 미래에 대해 진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요. 이 시민들이 주도하는 혁신 과정은 대략 이렇습니다. 먼저 우리 같은 시민들이 우리 사회에 이런 게 필요해 하면서 연구를 시작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석사, 박사 같은 전문가들과 함께 더 구체적으로 다듬고요. 그렇게 완성된 결과물을 국가 지도사들에게 이런 정책 어떠세요? 하고 제안하는 거죠.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걸 전 세계와 공유하는 겁니다. 어때요? 이 과정에서 시민은 혁신의 주체가 되고 전문가나 공무원들은 그걸 실행하는 의미 있는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. 이 모델에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뭔지 아세요? 바로 고질적인 정치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. 국민이 직접 연구를 해서 자,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갑시다 하고 명확한 작업 지시서를 딱 주는 거예요. 그러면 정치인들은 더 이상 쓸데없는 싸움 그만하고 그 일을 실행하는 데만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. 아주 명쾌한 논리 아닌가요? 결국 이 모든 논의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. 앞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부분의 일을 대신해 줄 텐데 그런 미래에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일은 과연 뭘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찾아 나가는 것.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